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그런데 그런 검찰 문화가 들어왔는데도 이승만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도록 만드는 문화와 법제가 있었는데도 그랬던 것이다. 이는 그 시절이 권위주의 정권 때여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다. 그 시절 검찰총장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법치주의가 무시됐다. 군대나 경찰을 악용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득세할 때였다. 그래서 법률만을 무기로 하는 법원과 검찰은 힘을 쓰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약해지고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응원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법률에 규정된 그대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했고, 이 흐름의 결과로 2000년대 들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노골적으로 맞서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을 배태한 원인이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에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일련의 정경유착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결과로 그런 갈등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6월 항쟁 이후의 법치주의 증진 속에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결과로 동일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진 게 공통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에 있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동욱 검찰총장의 갈등이 바로 그런 경우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동욱 총장은 이명박의 신복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 여론조작의 덕을 입은 박근혜 정권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 이에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식을 뒀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갑자기 나왔고, 그러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결국 최동욱 총장은 옷을 벗었다. 최동욱 총장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경우에 나타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갈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기관 건전화에 기여하는 적정 수준의 갈등은 몰라도 검찰총장이 정당한 명분 없이 법무부 장관을 위협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이는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으로 검찰 권력이 합리적으로 조절되면 이 갈등 역시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샵. 황교안 거론되자 검찰 맹비난 돌변 대검 특정인 타겟 아냐, 검찰개혁 약화 시도도 전혀 아냐 반박. 검찰이 돌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조선일보가 중견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한 달 넘게 이어온 조국 전 장관 수사 땐 엄정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검찰 비난 세력을 나무라며 검찰을 편들던 조선일보는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를 계기로 논조가 돌변했다. 수사의 목표가 황교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월호 재수사를 정치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황교안 타겟설을 일단 부인했다. 검찰은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장인 임관엽 안산지청장을 임명했으며 수사단은 서울고검청사에서 활동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맡는다. 왜 갑자기 수사팀을 만들게 됐는지를 두고 대검은 7일 미디어 오늘에 보낸 답변에서 총장의 결단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 참사 야기 원인이 빠짐없이 드러나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라며 1기 특조위, 2기 특조위도 모자라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며 특수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더 나오지 않을 것을 검찰 스스로가 잘 알면서도 수사하는 신용을 내겠다면서 특수단을 만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검찰의 온갖 행태를 봐왔지만 이렇게 황당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주변에선 조국 수사에 따른 여야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짚기 시작했다고 아예 윤석열 검찰을 충견으로 폄훼했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 최근까지는 검찰을 편들었다. 이 신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독대 신청설, 내사설 언급의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검찰을 공격해왔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달 전인 지난 9월 7일자 사설 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이들은 비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권력의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해오던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자 미쳐 날뛴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의미다. 지난 8월 31일자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검찰을 비판하는 여당과 조국 지지자들을 향해 현 정권 권력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비판하면 그게 누구든 저질 적폐 악당 인질범 청산 대상이고 질투에 빠진 비겁한 자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이 궁지에 몰려 드러낸 진짜 얼굴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썼다. 그러나 다시 2달 전 조선일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반대의 논조를 발견할 수 있다. 정치보복에 앞장선 사람 취급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9일자 사설 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같은 달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권력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 정치 논리에 따르는 일은 결코 없다며 강자에게 엎드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윤 후보자는 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사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 정치 보복 집단에서 엄정 수사하는 집단에서 충견 집단으로 들었다 놨다 했다. 특정 기관을 향한 비판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판단으로는 신뢰를 주기 어렵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비난을 두고 대검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미디어 오늘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 문자 메시지에서 이렇게 황당한 검찰은 처음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 세월호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최근 특조위와 가족협의회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대검 관계자는 황교안을 목표로 했는지 균형 맞추기 수사가 아닌지 충견들이 짖는 것인지 등 조선일보의 비난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모양새를 비춤으로써 검찰개혁의 요구를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대검은 검찰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미 7차례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